안녕하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해보면 블로그 아주 쉬운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블로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티스토리, 네이버까지 블로그 총 13년을 했고 블로그 사업을 8년째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블로그 어렵고 아직도 상위에 노출하기 힘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한두 달에서 성공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갑부아닌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 만약 블로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려서 블로그 없앴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만이 빨리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블로그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13년 경험과 그동안 저희가 만들어드린 수천 분들의 블로그를 그동안 보아오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루뭉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그런 통신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부터 포스팅에 바로 적용하셔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본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목도 그에 못지않게 그 이상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방문자 숫자가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블로그 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지 제목 정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먼저 글을 다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 다시 고민해서 제목을 결정하는 경우도 실제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포스팅 제목을 정할 때 하지 말아야 하실 것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 검색어에 다 노출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를 들어 인천 원룸, 인천 투베이, 용현동 원룸, 용현동 투룸, 인천 신축 원룸, 매물 정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제목에 비슷한 키워드를 다량으로 넣어서 제목을 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건 공개적으로 광고성 포스트라고 알리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제목입니다. 가장 싫어한다는 것은 저품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얘기겠죠. 반대로 키워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바라본 가을 하늘이 매우 예쁘네요. 이런 형태로 제목을 정하면 누군가 검색하고 들어올 검색어, 즉 키워드가 없어서 아무도 검색해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제목에는 반드시 키워드를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블로그는 누군가 반드시 검색하고 들어와야만 블로그 지수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내 블로그에 포스트가 20개인데 아무도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블로그는 내용이 많지만 읽을 거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겠죠. 반면에 블로그의 포스트는 10개인데 이 10개의 포스트 모두 누군가 검색하고 들어와서 읽었다면 이 블로그는 읽을 거리가 많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만약 이 두 개의 블로그에 새롭게 포스팅을 올리면 어떤 블로그가 상위에 올라갈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이런 거를 유효 키워드라고 합니다. 내 블로그에 실제로 누군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고 들어온 키워드를 유효 키워드라고 하고 이 유효 키워드 숫자가 많아야 당연히 방문자 숫자도 많고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테리어 블로그 예를 들어서 실제로 포스팅 제목을 어떻게 정하셔야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키워드, 예를 들어 인천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정하시면 1페이지 안 올라오겠죠. 블로그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인천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로는 이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 논현동 인테리어라든지 인천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인천 아파트 인테리어라든지 뭐 인천 인테리어 잘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좀 더 낮은 키워드를 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 그때 인천 인테리어라는 경쟁력이 높은 키워드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가정하면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천 아파트 리모델링 실제 시공 사례 전후 비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 또는 태그를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키워드를 돌려가면서 포스팅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키워드를 30개 정했는데 그 중에 상위에 올라간 키워드가 나오면 그 키워드로는 더 이상 포스팅을 하지 마시고 이제 나머지 29개를 돌려가면서 포스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키워드 30개가 모두 상위에 올라갈 때까지 돌려가면서 포스팅을 하시는 거죠. 내 블로그에 유효 키워드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신축 빌라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께서 나는 오직 인천 신축 빌라라고 검색했을 때만 상위에 나오면 된다. 다른 건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천 신축 빌라라는 키워드로 상위에 나오고 싶으시면 그 전에 경쟁력이 낮은 다른 키워드를 먼저 상위에 올려놓으면서 블로그 지수를 차츰차츰 높여 놓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스팅 제목 정하실 때 그 도움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곳인데 키워드 인사이트라고 그 키워드 검색량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뭐 이와 비슷한 사이트가 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 키워드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어떻게 제목을 정할 때 도움을 받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포스팅을 할 때 도움을 받는 키워드 인사이트라는 곳입니다. 제가 뭐 키워드 인사이트라는 이 사이트를 뭐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천 해수욕장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온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대천 해수욕장 다녀왔어요. 대천 해수욕장 뭐 여행 코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도 되는데 실제로 대천 해수욕장에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로 해야 내 블로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들어올지를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맨 위에 키워드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블로그 영역에 13만 건 정도가 올라와 있고 PC로 6천 건, 모바일도 5만 건 정도 한 달에 검색을 합니다. 한 달에 5만 건 검색한다는 건 아주 많은 검색량이죠. 그런데 블로그 영역이 13만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제 블로그 지수가 아주 높아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대천 해수욕장이라는 키워드로 포스팅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건 대박이 나겠죠. 그런데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블로그 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이 13만 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천 숙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이건 16,000건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모바일로 1,700건, 이것도 아주 준수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한 달에 1,700건 정도 검색량이면 많은 숫자죠. 그러면 대천 숙박 말고 또 어떤 키워드를 하면 좋을까?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경쟁력이 낮은 대천 해수욕장 숙박은 블로그 영역에 8,000건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아주 낮죠.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모바일도 460건. 이것도 그렇게 낮은 숫자는 결코 아닙니다.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 460건 검색량 정도의 그 검색량이면 이거는 뭐 이렇게 낮은 검색량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천이 보령이 있으니까 보령 가볼 만한 곳. 이거는 430만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셔야 되겠죠. 430만 건이지만 모바일에서 4만 3천 건. 대천 해수욕장의 검색량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경쟁력은 훨씬 많지만, 경쟁력은 10배 이상 많지만 검색량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쓸만한 키워드는 아니죠. 자, 그러면 대천 펜션 추천이라는 대천 펜션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2,0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한 달에 1,600건이나 검색을 합니다. 자, 경쟁력은 2,000건으로 그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검색량은 1,600건으로 대천 숙박이라는 검색량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에 대천 숙박은 블로그 영역에 16,000건이 올라와 있고 대천 펜션 추천은 2,000건이 올라와 있죠. 자, 둘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주 명백하죠. 당연히 대천 펜션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경쟁력도 낮고 검색량은 많고 이런 키워드를 제목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른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펜션. 자, 여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배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3,000건입니다. 대천 펜션 추천보다 1,000건이 많지만 검색량은 거진 6,000건이 많습니다. 6,000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천 펜션 추천과 대천 해수욕장 펜션 둘 중에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대천 해수욕장 펜션입니다. 검색량이 7,000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대천 해수욕장 호텔. 이거는 9,000건이 올라와 있어서 대천 해수욕장 펜션보다 블로그 경쟁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검색량은 훨씬 더 낮죠. 대천 해수욕장 펜션과 대천 해수욕장 호텔 둘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거냐? 당연히 대천 해수욕장 펜션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보시면 또 다른 키워드도 많이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라는 뭐 키워드, 대천 숙소라는 키워드도 있을 거고요. 대천 숙소의 키워드는 블로그 영역이 24,000건, 모바일 검색량 4,000건. 자, 그럼 대천 해수욕장 펜션과 비교를 해보면 경쟁력은 대천 해수욕장 펜션이 훨씬 낮지만 모바일은 7,000건 대 4,000건 훨씬 많죠. 자, 이 사이트를 제가 참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검색량과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 블로그 지수에 맞게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서 제목을 정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제목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펜션 아주 깨끗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천 해수욕장 펜션 바닷가에서 뭐 10분 거리 추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겠죠. 포스팅 제목 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제목을 포스팅 제목을 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포스팅 제목은 본문 내용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제목을 정하시는 기술만 익히시면 그때부터는 뭐 방문자 숫자도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과정이 쉽지는 않고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